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그 마천루의 148번째 층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방에서 변기물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죠. 마치 허무맹랑한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 믿기 힘든 사소한 결함이야말로 이 거대한 건축물의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에 무려 828m 높이로 우뚝 솟은 부르즈 할리파. 이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 장장 6년이라는 세월과 2200만 인시의 가혹한 노동력, 그리고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 1월 4일 이 건물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계를 거부하고 불가능이란 단어를 지워버리겠다는 두바이의 수직적 매니페스토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선언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타워의 심장부에서는 무언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결코 단 한 번의 극적인 무너짐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층마다 그리고 지표마다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공식 발표와 홍보 자료에서는 결코 단 한 번도 전체 그림으로 온전히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은밀한 균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춰져 있던 이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애초에 설계조차 되지 않은 부실한 기반시설, 단 한 번도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는 기형적인 금융구조, 그리고 그 누구도 계산해 놓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처참한 대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마주할 부르즈 할리파는 영상을 재생하기 전 보았던 화려한 랜드마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만을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할 분들이 아니기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건물의 가장 정직한 기록은 지상 높이가 아니라 바로 그 아래 가려진 흙에서부터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2004년 당시의 두바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습니다. 석유 매장량의 감소로 자금줄이 마르고 있었지만 오히려 부동산 투기 열풍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죠. 두바이의 지배 가문은 일종의 위험한 도박을 던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대담하고 무모한 기반시설을 지어 전 세계의 불을 끌어들이고 사막의 일개 무역 거점에 불과했던 이곳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글로벌 수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바로 그 거대한 판돈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높이 솟은 빌딩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일종의 신호기로 설계된 셈입니다. 맑은 날이면 무려 95km나 떨어진 곳에서도 육안으로 선명히 보이는 이 신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영원하다. 두바이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모든 회의론자들의 비웃음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은 참으로 기묘하리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타워는 설계상 가장 붐비는 시기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35,000명, 전용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2,000명을 수용하고 매년 전망대를 찾는 방문객만 약 180만 명에 달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시행사인 MR 프로퍼티스는 이곳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수직 도시이자 인류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야망의 결정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홍보물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치명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두바이의 도시 하수, 종말 처리 시설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단 한 군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15톤이 넘는 막대한 오물을 배출하는 수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건물인데도 오직 똥차라 불리는 대형 분뇨 흡입 차량 행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백 대의 트럭들이 섭씨 45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 아래 도로 정체에 갇힌 채 매일 오물을 퍼내고 처리장으로 실어 나르는 기괴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상하수도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시정부의 기반시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상천외한 수송 방식은 부르즈 할리파 타워뿐만 아니라 주변 다운타운 두바이 지역 대부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 운영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2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이 마천루의 122번째 층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매일 아침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저 아래 아스팔트 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뚫고 분뇨 수거 차량이 제 시간에 와주기만을 기도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잠시 품어두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하수 처리의 마비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하며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를 중심으로 하는 다운타운 두바이 지구는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기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오직 속도만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타워는 무조건 제 시간에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지정된 지구에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가득 채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두바이로 몰려와 장밋빛 기사를 쏟아내야 더 많은 자본과 투자가 흘러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 듯한 속도전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할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들은 뒤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하수 관거망 건설이 그 첫 번째 희생양이었고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 전력망 개통이 두 번째였으며 타워를 둘러싼 인공호수의 장기적인 수질 관리 계획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 사실들은 결코 급비 문서에 봉인되어 있던 비밀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의 정밀 진단 평가서나 도시 계획 보고서, 그리고 간혹 지역경제 전문 매체에 실렸던 심층 보도 기사들 사이에 조각조각 흩어져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파편들을 모아 부르즈 할리파가 우리에게 선전해온 한상과 실제 실체가 얼마나 참담하게 괴리되어 있는지 하나의 명확하고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 건물의 뼈대를 지탱하는 금융구조를 집요하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당초 MR 프로퍼티스가 이 건물 분양을 시작했을 때는 아직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원래는 부르즈 두바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죠. 당시 분양 방식은 선분양 형태였는데 이는 부매자들이 아직 실물조차 없고 종이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아파트를 상상하며 당시 기준으로도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했음을 뜻합니다. 2005년 기준으로 저층부의 방 한 칸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사이에 책정되었습니다. 고층부 주거구역의 한 층 전체를 매입하려면 철골 프레임 하나 채 용적되기도 전에 무려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내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이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두바이의 선전용 홍보부서가 그 피해를 축소하려 그토록 기를 쓰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에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2008년 말과 2010년 초 사이 두바이 일부 지역의 자산 가치는 무려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독점 개발사였던 MR 역시 이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타워는 이미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중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건물을 둘러싼 금융 환경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선분양 구매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중도금 납입 북촉장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들이 샀던 가격에 아파트를 되팔 수도 없는 끔찍한 덫에 걸렸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혹독한 계약 재조정의 음울한 파도가 프로젝트 전체를 집어삼켰지만 공식적인 피해 수치는 결코 단 한 번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타워는 예정대로 개장을 밀어붙였고 약 600만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전 세계 170개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수놓은 그 화려한 불꽃 뒤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공 및 개장 당일 타워 내부 주거 공간의 약 30%는 대금 미납 분쟁에 휘말려 있거나 미분양 상태이거나 혹은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투기 세력들의 수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수직도시라 공언했던 거창한 마천루가 사실상 주거구역의 상당 부분이 통째로 텅 빈 유령 상태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부르즈 할리파의 서사는 화려한 건축공학의 영역을 벗어나 기능보다 오직 시각적 전시 효과만을 쫓는 기형적인 도시구조의 민낯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초호화 랜드마크 건물의 거주민 중 무려 3분의 1이 부재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직접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재가 남긴 공백은 단순히 미관상의 공허함을 넘어 건물 전체의 영혼을 잠식하는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초고층 빌딩 내부의 모든 제어 시스템은 소방 및 방제 설비부터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 냉난방 공조 효율성, 하단부 상가와 식당가의 편의시설 유기적 작동에 이르기까지 전부 적정 입주율을 전제로 철저하게 설계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율이 설계 용량보다 턱없이 낮아지면 관리 유지의 경제성 공식 자체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초거대 빌딩을 정상 가동하기 위한 입주 세대당 유지비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건물의 상당 부분이 비어 있어 관리비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때 그 즉시 남은 입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금은 수직으로 치솟게 됩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관리비는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를 통틀어 평방키트당 청구되는 금액 중 단연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니까요. 두바이 부동산 규제 당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타워의 입주민들이 매년 지불해온 관리비는 거주 층수와 가구 타입에 따라 평방피트당 30달러에서 45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약 1200평방피트 면적의 방 2개짜리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대출이자나 각종 공과금, 그리고 하수 트럭 처리 비용을 제외한 순수 관리비만 매년 36,000달러에서 54,000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2015년 당시 이 빌딩의 73번째 층 한 세대를 매입했던 터키 출신의 유망한 건축가 아미르 카라한이 마주해야 했던 가혹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성공적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카라한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지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개인적인 성취이자 확실한 투자 기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18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는 분양 당시 약속받았던 최고급 서비스와 실제로 제공되는 끔찍한 서비스 사이에 극심한 격차를 견디다 못해 건물 관리단과 깊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바이 토지국에 제출한 공식 민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혼잡 시간대에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타기 위해 평균 11분이나 대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타워 하단부의 상가는 1년이 넘도록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가 살던 층의 공용 수영장은 개보수를 핑계로 무려 14주 연속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겨운 탄원은 정식 접수되었으나 끝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2018년 자신이 처음 매입했던 가격에서 무려 22%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채 그 아파트를 매각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건축가 카라한이 겪은 비극은 결코 이례적인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히 반복되는 거대한 패턴의 일부일 뿐입니다.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거래된 부르즈 할리파의 매매 데이터를 분석한 한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손바뀜이 일어난 아파트 중 상당수가 매입 원가와 살인적인 관리비, 세금 및 중개 수수료를 모두 합산했을 때 심각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부류는 타워의 저층부를 초기에 선점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빚 없이 매입한 극소수의 자산가들 뿐이었습니다. 반면 최악의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대다수 2007년과 2008년의 광기 어린 투기 광풍 속에서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끼고 고층도 저층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주거 층수를 분양가 대비 최고점에서 고스란히 떠안았던 무고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미래의 공국적인 도시에서 가장 완벽한 자산 가치의 보존처로 홍보되었던 한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선전 문구에 이끌려 전 재산을 던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건물은 결국 환상과 가혹한 현실 사이의 거리를 뼈저리게 일깨워준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이자 아픈 교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마철루가 무너져가는 경고성 이야기를 넘어 그 이면에 감춰진 더 깊은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버즈 칼리파의 몰락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두바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버즈 칼리파를 철옹성 같은 투자 상품으로 신화화했던 모든 논리적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바이 전체 시장을 지탱하는 왜곡된 신념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상징적인 주소의 희소성이
가격의 하한선을 영원히 수호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그리고 전 세계에 검은 자본이 몰려드는 도시라면 일반적인 시장에 겪는 뼈아픈 조정기 따위는 영원히 비껴갈 수 있으리라는 오만한 확신말입니다. 건물의 압도적인 높이와 눈부신 볼거리, 그리고 세계적인 인지도 자체가 그 어떤 물리적 기반 시설보다 더 강력한 무형의 인프라라는 믿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완전히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실제 수익을 안겨다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화려한 믿음의 이면에는 정화조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끝없이 줄을 서서 배설물을 퍼나르는 우수 수거 트럭들의 행렬이 숨어 있습니다. 끝없는 유지보수 분쟁, 불이 꺼진 채 유령처럼 비어있는 적막한 층들, 그리고 허울뿐인 신화해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했으나 정작 건물의 조악한 운영 실태에 좌절한 투자자들의 한숨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투기판 위에 또 다른 불길한 서막이 쓰이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두바이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기형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제2의 대호황이라 부르지만 그 실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서유럽 등 극심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본국 규제를 피해 안전자산을 찾아 피난온 해외 부호들이 몰고 온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도시의 실제 하수관이나 전력망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처 감당하기도 전에 새로운 초고층 주거 개발 계획들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 새로운 투기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버즈 칼리파는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두바이에 갓 당도한 신흥 매수자들은 더 이상 지난 2010년에 그려졌던 구시대의 신화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팜 제베랄리나 아직 실체도 없는 두바이 크리타워 혹은 아부다비를 향해 기형적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도심개발구역의 최신 프로젝트에만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완공된 지 어느덧 15년이 흘러버린 버즈 칼리파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의 찬란한 미래가 아닙니다. 그저 네모하게 흘러간 과거의 잔재에 불과할 뿐이죠. 오직 눈부신 미래의 허상만을 유일한 상품으로 가공해 팔아온 이 화려한 도시에서 한번 과거의 유물로 전락한다는 것은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두려운 생존의 위험을 뜻합니다. 화려한 전망대에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진한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122층에 자리한 값비싼 레스토랑 역시 밤마다 사치스러운 만찬을 부지런히 대접하고 있죠. 이 마천루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828m 높이로 우뚝 솟아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아직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두바이 크릭타워가 완공되어 이 위대한 왕좌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순간 도대체 버즈 칼리파라는 껍데기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도시 하수도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매일 트럭으로 배설물을 실어 날라야 하는 기괴한 유령 건물. 25년 동안이나 외면하고 미뤄온 치명적인 기반시설의 오점. 천문학적인 관리비 폭탄을 버티지 못해 최초 분양자들의 상당수가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게 만든 가혹한 유지보수 비용 구조. 그리고 도시 전체가 벌일 다음번 거대한 도박판에 의해 그 상징적 가치가 산산조각날 운명에 처한 신기루일 뿐입니다. 148층에 서서 자축하는 저 매수자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겠지만 정작 그 발 아래의 차가운 도시는 이미 그를 철저히 패스한 채 또 다른 가짜 낙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투자 선전 책자도, 밤하늘을 호사스럽게 수놓는 불꽃놀이 축제도, 세계 최초와 최고를 외치는 빌딩의 압도적인 높이조차도 결코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하는 마지막 본질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빌딩이 판매하는 허황된 이미지와 신화가 그 빌딩의 물리적인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될 때 과연 그 화려한 껍데기를 진짜 가치로 믿고 일생의 자산을 지불한 매수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종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 오늘 저희의 집요한 추적 취재가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리고 기업의 보도자료에는 끝내 누락된 냉혹한 진실의 숫자들과 이 가식적인 자본의 세계가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이면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일에 깊이 빠져드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진실의 목격자이십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매주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신화처럼 보이는 거대한 거짓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그 내부가 얼마나 골마터져 있는지 샅샅이 파헤칠 것입니다. 두바이를 단순히 성공 가도만 질주하는 완벽한 영토로 믿는 이들에게 이 불편한 실체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은 반쪽짜리 광고가 아니라 감추어진 모든 전체 그림을 들여다볼 온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에 꼭 남겨주신다면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딩의 이면과 치명적인 한계를 모두 알아버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연 저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평온하게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대답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부르짖는 명성과 과시의 실제 가격이 도대체 얼마로 매겨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본 다큐멘터리 영상의 내용은 거시적인 경제와 지정학적 흐름에 근거한 전략적 분석 보고서, 추정 통계 데이터, 그리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독립적인 분석과 다큐멘터리 서사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단순 참고용 자료일 뿐이며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그 어떤 금융적, 법적 조언이나 실제 투자 권유도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화면에 사용된 시각적 이미지와 보도자료 역시 본 다큐멘터리의 비판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단순 시각화 자료에 불과합니다.